낮에는 정신과 의사, 밤에는 선수들을 만나는 스포츠 정신과 의사입니다. 원래는 스포츠 선수가 꿈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테니스 선수였다가요. 중학교 형들한테 많이 져서 야구로 종목을 바꿨다가 키가 작은 바람에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야구를 주로 했었고요. 야구는 한 4개 구단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골프, 수영, 탁구. 저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했으면 참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스트레스와 불안과 힘든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지도받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덕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15수업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것은 스포츠 정신의학입니다. 스포츠 심리, 스포츠 의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포츠 정신의학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정신의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스포츠 정신의학이 실제로 엘리트 선수들이나 아니면 많은 운동선수들한테 적용되는 것, 또 그 적용을 통해서 또 실생활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스포츠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스포츠는 우리가 보는 선수들이 우리 눈앞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 발휘 기간, 즉 그 시합 기간이 있고요.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즌 때 노력을 해서 시즌 때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준비 기간과 그것을 보여주는 기간이 있는, 그러면서 또 보여주는 기간에도 또 준비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18세, 19세까지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발판으로 해서 사회에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그 다음 제너레이션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 인생을 지금 100년으로 잡고 있지만 스포츠 경기는 짧으면 10분, 길면 한 100분 내외 안에, 또 아주 길면 한 5시간 정도의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년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100분 안에 축소시킨 그런 것들이 어떤 인생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생하고 스포츠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의외성이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는 둥근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바운드가 있고, 그리고 긴 막대를 이용해서 하는 또 스포츠가 많기 때문에 의외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 의외성을 그냥 받아들이듯이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똑같은 규칙이 아주 공평하게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외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포츠와 인생은 이 두 개, 이런 공통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스포츠의 매력은요, 자극적인 게 있습니다. 스포츠를 보면 자극적입니다. 쭉 보고 있으면 그냥 흥분이 되고, 쭉 보고 있으면 나의 어떤 무의식적인 뭔가 끌어오르는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기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포츠의 기원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법한 마라톤. 마라톤은 처음부터 그렇게 달려온 게 아니고요. 그 적국과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이겼다는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단 1분도 쉬지 않고
거의 45km를 뛰어온 한 병사의 죽음으로부터 기원해서 그 마라톤이 시작이 된 거고요.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에서 노예들을 1년에 단 한 번 그 콜로세움에 몰아넣고 거기서 서로 싸워서 단 한 사람만 살아남으면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로마 시민으로 만들어주는 격투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기원은 이 공격성과 죽음이라는 거에서 어떤 기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그 무의식적인 어떤 자극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마무시한 단어들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우리들이 볼 때 흥분이 되고 가끔은 관중끼리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선수들이 하는 그 플레이 안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공격성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 사람을 죽이는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자극하게 하는 그런 나쁜 자극적인 요소라면 도대체 왜 스포츠가 인류의 역사와 같이 계속 지속되는가? 그거는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어떤 스포츠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엄중한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가 인류와 함께 계속 지속되는 것은 바로 자아실현이라는 인류가 평생 가지고 갈 어떤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자아실현은 근대 철학자 니체가 이야기한 니체 철학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어떤 자기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뭔가를 이룬다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자아실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불안 관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다 어떠한 시기든 어떤 상황이든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스포츠는 불안을 항상 동반하고 그 불안을 극복하는 상황이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리허설을 하는 장이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불안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함이거든요. 근데 그 솔직함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말로 솔직한다 하더라도 사실 몸이 표현하는 것보다 더 솔직한 말은 없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말 100마디보다 나의 몸 실천 하나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이 솔직한 자기 무의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불안 관리와 솔직함 그것을 위한 어떤 그 몸의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어지는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아실현, 불안 관리, 그다음에 무의식 이런 것들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포츠가 정신건강의학과와 만나서 스포츠 정신의학이 형성된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필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정신의학의 시작은 20대 초반에 한 불만 많은 청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좀 하고 모자란 게 없는 것 같은데 사회에선 난 별로 인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 특히 학교에서는 나를 더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노력을 아무리 하지만 성적은 맨날 똑같고 성적은 맨날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어떤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게 항상 불만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바로 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왜 스포츠 정신학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면 해도 안 되는 선수를 어떻게 잘하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처음에 스포츠 정신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슈퍼 울트라 힘 좋은 선수를 양성하는 게 스포츠 정신학이 아닐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수가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큼만 발휘하게 해주는 게 스포츠 정신의학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정신의학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서 외국에 있는 책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4대 스포츠 일간지가 있었습니다. 4대 스포츠 일간지, 그리고 스포츠 심리에 대한 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하다가요. 2000년대 초반에 제가 프로야구 팀에 이제 합류하게 돼서 프로야구 팀에서 선수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수들을 만났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굉장히 좀 지루한 면담만을 진행을 했죠. 그랬더니 선수들이 많이 저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선수들이 저를 조금 따르는 선수들이 있고, 그 중에서 저랑 제일 이야기를 잘하던 선수가 하루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참 선생님하고 면담을 해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 저 근데 내일 은퇴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성스럽게 스포츠 정신의학을 했는데, 그리고 그 선수를 면담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스포츠 심리 정신의학에 대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선수 내일 은퇴한답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못해서 29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하는 말이, 저는 지금 마음도 편하고요, 선생님이 얘기한 일생에 있어서 행복도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저는 운동을 못해서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동의 스포츠 퍼포먼스, 운동 수행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어떤 학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0년대 중반에 제대로 된 스포츠 정신의학을 공부하고자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돼서, 거기서 스페인 월드컵 대표팀 주치하신 우리 레오나르도 자이조프 교수님, 그리고 볼티모어 오리올스 데이비드 맥더프 그 주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진행이 돼서 지금은 현재 그 IOC 엘리트 멘탈 헬스케어 포럼이라 그래서 전 세계에 있어서 정신 심리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스포츠 정신의학이란 무엇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알고 계신 스포츠 심리학의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학은 우선 퍼포먼스 인핸스먼트, 즉 수행 능력의 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심리적인 구조들을 다 제공하는 것들 스포츠 심리학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배우는 거, 그 다음에 동기부여, 그다음에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강화, 그 다음에 정신훈련,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걸 효과를 강화시켜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다가 요즘 들어와서는 스포츠 심리학 쪽에서 또 좀 더 강화되는 것들이 어떤 인생 상담, 그 다음에 뭐 약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너무 많이 해서 거기서 오는 뭐 손상, 그 다음에 심리적인 뭐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 심리학의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냐면, 스포츠 정신의학은 말 그대로 의학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인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나 아니면 생리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사이코라고 하는 정신 심리적인 기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정신과라는 하나의 그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그 의학 학문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임상적인 분야, 클리니컬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시 다룹니다. 그다음 상담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치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럼 과연 스포츠 정신의학자들은 뭘 하냐면, 일단은 정말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선수들이 갖는 스트레스, 불안 해소, 그다음에 공격성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을 하고요.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가는 선수들,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어떤 적응, 이런 것들을 돕고, 특히 선수들이 저를 많이 찾을 때는 젊을 때는 잘 안 찾고요, 나이 들 때 많이 찾습니다. 특히 30대 중후반이 되면서 이제 은퇴를 앞두면서 이거를 잡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진짜 사회로 나가게 될 때 스포츠를 관두고 일상생활할 때 어떻게 이제
직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가족과의 문제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가족과의 문제, 그리고 이 대중과 주고받으면서 사랑도 받지만 미움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갈등,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하고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팀에 들어가서는 스포츠 심리만큼 저희가 이제 적용을 많이 하는데 팀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개인 정신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 처음에는 아무래도 개인 정신 상담을 하고요. 당연히 뭐 위기 개입, 그러니까 소위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슬럼프를 탈출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 수행력에 따른 그 불안이 발생할 때 그걸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운동 이외의 개인적인 문제, 그다음에 가족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 정신 상담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수들하고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면 그 다음 팀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코치진하고 선수들 간의 어떤 대화를 좀 도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후배 사이의 대화가 된다든지, 또 개인 스포츠도 있지만 팀 스포츠에서는 팀 슬럼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공격과 수비가 안 맞아서 공격도 잘하고 있고 수비도 잘하고 있는데 경기는 맨날 지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가 안 맞는 팀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팀 슬럼프라고 부르는데, 그런 어떤 팀 슬럼프를 위한 팀 집단 상담, 그다음에 팀 목표 설정,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남은 14번 동안에 여러분한테 드릴 내용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심리, 사이콜로지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스포츠 정신 이야기의 또 하나의 정체성인 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문제에 대한 뇌와 스포츠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되는 강의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재밌는 강의로 계속 여러분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